안녕하세요. 엑셀 소쿨 19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간트 차트를 이용을 해서 연간 계획표를 만들어 볼 거예요. 같이 보고 있는 이 엑셀 파일을 다운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예제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표를 한번 보시면요. 과제가 여러 개가 있죠. 과제가 쭉 밑으로 가고 있고요. 이 과제별로 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해져 있어요. 모두가 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해져 있고 그런 일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소요일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죠. 그냥 이 셀에서 시작일 셀을 빼면 되는 거니까 소요일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요일 수식을 보시면 이 5열에서 C5열을 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제는 한 15개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우선 이제 얘를 표로 만들어 보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간트 차트는 시작일과 종료일이 있지만 우리 종료일은 당장은 안 쓰고요. 시작일과 소요일까지만 선택을 하고 바로 삽입에 들어가서 막대 그래프인데 가로로 된 이렇게 누적형 막대 가로 막대형으로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가 나왔죠. 차트가 나왔는데 우리가 원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는 연간별로 과제들이 하나씩 나타나야 되죠. 좀 크게 만들고요. 데이터 선택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차트에 마우스를 대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시면요. 데이터 선택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선택을 하시고 자, 이 데이터 원본 선택 창을 잘 보시면 돼요. 외우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계열 1이 있고 범례 항목 계열로 돼 있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 범례 항목이에요. 내가 실제로 막대로 만드는 값이죠. 그리고 여기 가로축 레이블은 역시 말 그대로 가로축 레이블 이거 과제 1 10월 8일, 과제 2 5월 10일 이런 내용이잖아요. 둘 다 우리가 원하는 값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편집을 하면 돼요. 어떻게 편집을 할 거냐면 우선 나는 시작이라고 소요일을 각각의 누적 막대 그래프로 나타낼 거니까 시작일 계열부터 한번 만들어 보고요. 시작일의 값은 84, 26, 82 이것들 아니죠. 누구예요? 다른 애들이에요. 얘는 다 지워줄 거예요. 얘 말고 나는 시작일에 대한 값을 넣고 싶어요. 그리고 확인. 자, 다음 또 하나가 필요하죠. 어떤 거? 이번엔 소요일에 대한 내용도 필요해요. 자, 추가합시다. 계열 이름은 소요일. 계열 값은 얘가 아니고 소요일이죠. D5부터 까지 됐고 뭔가 표가 변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가로축 항목 레이블이 틀렸죠. 이것도 편집해주면 돼요. 어떻게? 이게 아니고 과제 1부터 과제 15까지로 바꿔주면 되겠죠. 확인. 자, 눌렀더니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비슷한 값이 나오고 있죠. 근데 간트 차트라는 것 자체가 시작하고 종료일까지만 나타내고 싶기 때문에 사실 처음부터 언제 12월 26일부터 9월 20일 한번 보세요. 얘를 한번 보면은 과제 1은 10월 8일에 시작하는 거죠. 이쯤에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전에 이 파란 막대의 값들은 전혀 필요가 없죠. 그래서 눈으로 보이지는 않아도 돼요. 색깔을 없애야겠어요. 채우기 없음. 이렇게 했더니 뭔가 비슷한 연간 계획표가 나오고 있죠. 자, 이제 차트를 좀 정리해 볼게요. 우선 과제 1부터 15가 거꾸로 돼 있어요. 이제 항목을 뒤집어 주고 싶어요. 어떻게 뒤집어줘요? 축 서식에 가서 레이블을 축 옵션에 가서 항목을 거꾸로
됐죠? 그리고 이 날짜도 한번 보니까 가장 작은 날짜가 언제예요? 아마도 과제 5인 것 같은데 과제 5 값이 뭐 4월 15일로 돼 있죠. 그런데 다시 축 옵션을 한번 보세요. 최소값이 42700이고 최대값이 43150이에요. 이게 뭔가요? 분명히 가로축 값은 이렇게 날짜로 돼 있는데 얘는 뭐지? 자, 날짜 값을 가지는 숫자죠. 만약에 이 숫자를 엑셀 셀에 넣고 셀 서식을 날짜로 바꿔주면 이 값에 해당하는 날짜가 나올 거예요. 여기로 날짜를 넣으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아직 되어 있지 않죠. 자, 최소값과 최대값, 우리 이 시작일 그리고 종료일 중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은 다음에 가로축에 최소값과 최대값으로 넣어주면 그래프에 여백이 없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그 작업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잠깐 차트는 옆으로 옮기고요. 자, 먼저 최소값을 구해볼게요. 최소값 어떻게 구하면 돼요? 시작일 중에서 제일 작은 값 구하면 되죠. 자, 라지 함수 이용을 하겠습니다. 라지 함수를 이용을 할 건데 어떤 어레이에서 시작일에 대한 어레이에서 몇 번째로 큰 값이에요? 제일 큰 값. 반대로 해야겠네요. 라지가 아니라 스몰로 해야겠네. 얘는 최대값으로 바꿀게요. 첫 번째로 큰 값은 자, 누구냐 라는 뜻이죠. 그래서 최소값이 아니라 얘를 최대값으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최대값은 43049. 자, 얘를 어떻게 일반이 아니라 서식을 날짜로 바꿔주면 11월 10일이 이 시작일 중에서는 최대값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시작일 중에서의 최대값을 아는 게 우리 목표가 아니었죠. 죄송합니다. 다시 고치겠습니다. 최소값으로 고치면요. 간단해요. 라지가 아니라 라지의 반대말 뭐예요? 스몰이죠. 스몰 함수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랬더니 4월 15일이라는 값이 나왔고 우리는 나중에 도형 서식, 이 차트 서식에 가서 날짜로 쓸 게 아니라 숫자로 쓸 거기 때문에 다시 최소값으로 넘어가고요. 종료일 중에서의 그럼 최대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못하. 최대값 얘는 똑같이 라지 함수고요. 또 어레이는 종료일 중에서 가장 큰 값 1번 값이죠. 자, 누르면 43100이 됐어요. 자, 가로축에 대한 범위를 좀 더 바꿔봅시다. 최소값은 42700이 아니라 42840으로 해줘야겠죠. 최소값도 똑같이. 그랬더니 값들이 땡겨져 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나중에 우리 뭔가 너무 앞에 붙어 있으면 조금 불편하니까 3호 정도로 5 정도의 여유는 더 줄게요. 자, 최대값도 역시 43105 정도로 해주는 게 낫겠죠. 자, 최대값과 최대값을 정해줬더니 어때요? 좀 더 차트가 깔끔하게 변한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여기서 끝내지 말고요. 좀 더 예쁘게 차트를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요. 자, 잘 보시면 그냥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4월 10일, 5월 30일 이 가로축의 이 값이 마음에 드세요? 나는 가장 깔끔하게 하고 싶은 건 4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만 나타내고 싶죠. 그럼 우리 가로축의 서식을 계속해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값을
단위가 얘는 50일로 돼 있어요. 자, 50일 말고 30일 정도로 해주면 어떨까요? 4월, 5월, 6, 7, 8, 9, 10, 11, 12, 1까지 나왔죠. 근데 연도는 필요 없으니까 조금 더 늘려주면은 1월이 없어지겠죠. 31일로 하면 4월부터 12월까지 나타났죠. 근데 4월 10일, 4월 11일 뭐 숫자가 왔다 갔다 하죠. 13일, 14일. 자, 이런 게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나는 깔끔하게 4월, 5월, 6월 일까지 맞추려면은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월만 한번 넣어보되, 자, 보조축을 하나, 보조행을 하나 넣겠습니다. 자, 여기다 그냥 넣을게요. 자, 월. 그러면은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여기서는 뭐 4월부터라고 하면 되겠죠. 자, 4월부터 12월까지. 서식을 바꿔줘야겠죠. 날짜인데 어떻게 바꿔주고 싶냐면 4월이라는 걸 찾고 싶은데 안 나오죠. 사용자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형식을 이렇게 하면은 형식을 바꿔줘도 되고, 얘를 좀만 변환시키면 되겠죠. 땡땡 월인데 우리 앞에 0이라는 숫자 안 나오게 이렇게 월. 자, 그럼 얘를 한 번만 해봅시다. 그냥 4월 1일로 바꾸면 4월이라고 서식을 아예 바꿔버렸죠. 되겠냐면 이 실제 날짜는 2017년 4월 1월인데 우리는 서식을 월과 월이라는 글자만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변한 거죠. 자, 얘는 4월 2일이 아니라 5월로 바꾸고 싶죠. 5월. 그러면 이 두 개를 클릭을 하고 밑으로 내리면 12월이 나올 거예요. 자, 이 값을 이 데이터 레이블로 넣고 싶은 거죠. 그때 배웠었죠. 예전에 레이블을 넣는데 그 레이블을 값으로 넣는 방법도 있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시 형식을 고쳐주시면 됩니다. 날짜가 아니라 아까 추가했었죠. 이게 아마 형식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안 나오면 여기서 직접 고쳐주면 돼요. M 하고 월 추가가 됐으면 얘도 바뀌었죠. 어때요? 축 서식에서 표시 형식을 월로 바꿨더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월별로 표시가 됐죠. 실제 값은 뭐 12월 1일이고 11월 1일이고 그렇게 나오겠지만 이게 한계예요. 뭔가 더 좋은 방법을 아시는 분은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근데 우리 차트만 보고 모든 걸 알고 싶다고 했어요. 예를 보시면 차트만 보고 다 알 수가 없죠. 정확한 시작일과 종료일도 한번 차트 그래프 안에 써 넣어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레이블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레이블을 넣어줍시다.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할게요. 레이블을 추가했더니 이 주황색의 그래프는 서요일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운데 이렇게 레이블이 표시가 됐죠. 우리는 이거를 원하지 않아요. 뭐를 원해요? 레이블 옵션에 가셔서 이 레이블의 값에 그냥 값을 넣지 말고 셀 값을 넣어주면 돼요. 값 빼고 지지선 표시도 하지 말고 셀 값의 데이터 레이블의 범위는 종료일을 넣겠습니다. 확인. 그랬더니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고 있죠. 아까 제가 선택을 할 때 값을 안 지웠었나 봐요. 다시 가서 값을 빼주고 색깔을
바꾸고 레이블 위치를 안쪽 끝에 이렇게 하고 글자 색깔을 흰색으로 바꿀게요. 글자도 한 칸 키웁시다. 자, 그랬더니 종료일이 나타났죠. 종료일 말고 시작일도 한번 나타내고 싶으면 우리 아까 색깔은 지웠지만 이 옆에도 분명히 축이 있는 거예요. 자, 얘도 똑같이 레이블을 추가할게요. 자, 그랬더니 값이 나왔는데 이거 시작일 맞죠? 시작일이긴 시작일인데 위치를 좀 바꿔줍시다. 레이블 옵션에 가서 또 안쪽 끝에. 그랬더니 좀 예쁘게 숫자를 고치면 아까 이 여백을 좀 뒀던 이유가 이 레이블을 넣으려고 그랬습니다. 레이블 겹치지 않게 살짝 겹치는 거 몇 개만 옮겨주고 여기 지시선이 보이죠? 지시선은 없애줄게요. 레이블 옵션에 가셔서 지시선에 대한 표시를 지워주면 어떻습니까? 과제 1 한눈에 보이시죠? 근데 과제 1, 과제 1, 과제 3을 좀 나눠주기 위해서 가로축도 하나 넣을까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플러스 표시 누르시면요. 눈금선에 기본주 가로에 체크를 하시면요. 보이시는 대로 가로축에 눈금선까지 추가가 됐죠. 자, 어떠세요? 자, 한눈에 보기 좋죠? 나는 과제 3일 6월 10일에 생각해서 8월 30일 정도에 끝내고 8월 30일 정도에 끝나는 일은 중간 정도, 반 정도 있구나 하고 계산을 하기가 쉬운 간트 차트입니다.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